다시 5번. P가 의미 아닌 실수값을 가지면서 의미 아닌 실수값이니까 P는 0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그랬을 때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2P제곱 마이너스 2P. 이것의 꼭지점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 일단 꼭지점의 자치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겠어? 표? 준용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반이 P인데 P제곱을 여기 하나 빌려오면은 X-P 전체 제곱에 P제곱 마이너스 몇 P가 될까요? 2P가 될 거거든? 그럼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게 P, 그럼 꼭지점이 P제곱 마이너스 몇 P가 돼? 2P가 되잖아요 우리. 자 문제에서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P 나오면 P제곱 마이너스 2P 된다 이 소리야 얘들아. 그럼 이거는 이 점 자체가 어디 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 우리 보통 X, Y라고 하잖아. 그럼 X가 P인데 Y가 이거라는 소리거든? 즉 우리가 요 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라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P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도 뭐 이상이 돼야겠어? 0 이상이라고 써주셔야겠지. 그지? 우리 요렇게 요거 점 보고 자치로 해석하는 거 요새 수능에서 조금씩 나오는 내용이거든? 응? 그래서 요거 봐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너무 쉽네. 다음 내용, 얘들아. 간단한 3차식. 여기, 내용 나오고. 우리 사실은 3차 함수는 무조건 1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제 문제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대수에서 제일 처음 단원에 지수 로그 단원에서 지수 제곱근을 설명할 때 3차 함수 그래프를 끌어가 쓰거든. 그래서 그냥 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Y는 EX 세제곱 그래프를 먼저 다뤄볼 건데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A가 양수면은요 얘들아 계속 이렇게 증가하기만 해.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물렁 쉬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이 소리야. 이건 A가 0보다 클 때고 즉 A가 0보다 크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더 해주는 게 낫겠다 얘들아. 요거를 책에 필기를 해 놓을래? 우리 Y는 여기가 최고차항이 홀수 차인 놈들이 있고 Y는 여기가 짝수차인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예진이, 유진이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내용이 뭐냐면은 홀수차항은 끝이 방향이 달라 얘들아. 여기 찢어져. 알겠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끝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끝이 반대 방향으로 가. 홀수차들은 생각해봐. 1차 함수도 그렇고 몇 차 함수도 그래.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 3차 함수도 방금 그린 것도 그렇지. 근데 2차 함수는 생각해봐. 짝수차항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향이 똑같아.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갈 거나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 그래서 끝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돼. 다음 함수 그래프는 이해를 할 때. 자,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니네 여기까지 다시 이런 거 보면 돼. 그럼 이 그래프도 이제 해석이 되지 얘들아.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 보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한 거고 Y축 방향 얼마큼? N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 개형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그래프 개형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겠지. 그지? 그래서 뭐 저 그래프까지는 뭐 크게 볼 일은 없고, 그래서 3차함수는 그냥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이놈만 그래, 이놈만. 요렇게 생긴 애들은 우리가 무슨 특징을 갖느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쌤이 슬쩍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기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우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함수, 우함수 내용을 근데 정석에서는 그래서 다루고 있어. 221쪽 봐봐. 기함수, 우함수. 중요해. 기함수, 우함수는 중요해요. 나중에 미분은 뭐 쓸데없고 적분할 때도 기함수, 우함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고. 자, 기함수, 우함수가 있는데, 자, 얘들아, 기함수는 뭐냐면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수학자들은 역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뭘 좋아하겠어? 식으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할 거거든? 그럼 예진이 식 보고 이거 기함수네 우함수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기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해서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요렇게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어떻겠어? 또 같을 거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떨어진 정도가 똑같은 거거든? 원점으로부터. 그럼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x라고 치고 여기가 플러스 뭐라고 치면 x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함수값도 얘는 여기가 fx가 될 거고 여기가 f-x가 될 거예요. 그지? 근데 정 가운데 또 얼마가 있게? 0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두 개도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반대로 될 거야. 그래서 기함수를 뜻하는 식은 요거 두 개를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얼마겠어? 0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기함수식은 이렇게 많이 쓰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f-x는 하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기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진아 유진아 똑같아. 무조건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럼 이건 무슨 함수다? 기함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그거는 기함수야. 근데 우함수는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지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생기는 텐데 그래도 요렇게 했을 때 요거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요것도 여기가 마이너스 x면요 여기가 플러스 x일 거거든. 근데 얘는 특징이 뭐야? f-x일 때나 fx일 때나 함수값이 뭐가 나는 거야? 또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함수를 뜻하는 식이야. 그럼 봐봐. 우함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지만 원래 식이랑 똑같이 나와. 그게 우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기함수 원점 대칭, 우함수 y축 대칭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넣어보면 기함수, 우함수 확인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함수, 우함수가 대표적으로 방금 한 얘기랑 뭐 관련이 있는데 우리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니까 다항함수 중에 홀수차항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다? 기함수. 왜냐면 홀수차항은 생각을 해봐. 여기가 홀수잖아. n이 홀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거든.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항함수가 기함수려면 무슨 차항만 있어야 된다? 홀수차항만 있어야 돼. 근데 우함수는 그럼 무슨 차항? 짝수차항만 있어야 돼요. 짝수차항 플러스 상수항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라는 소리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기함수, 우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얘들아 요거를 좀 적어놓도록 합시다. 기함수는 홀수차항만 있고요. 우함수는 짝수차항만 있어요. 요거를 좀 기록을 해둡시다. 책에다가. 기함수, 우함수랑 말 나온 김에 좀 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일단 우리 책을 마무리 짓고 그냥 프린트 문제를 넘어갈게. 알겠지? 그래서 우리 요런 거. 그럼 얘들아, 보기 2번 봐봐. 우리 그 221쪽에 보기 2번 봐봐. 그럼 금방 찾을 수 있거든? 그럼 1번은 무슨 차항만 있어, 얘들아? 짝수 차항만 있지? 상수항이랑. 그럼 무슨 함수야? 우함수. 2번은 무슨 차항만 있어? 홀수 차항만 있지? 그럼 무슨 함수? 비함수. 이렇게 된 거고. 3번도 얘들아, 삼수랑 무슨 차항밖에 없어? 짝수 차항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 우함수 될 거고요. 4번은 난리가 나네. 2차랑 상수도 있는데 몇 차도 있어? 1차도 있죠.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 판단하기가 무지 좀 쉬워진다는 거지. 알겠지? 응?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남은 두 문제를 쌤 일단 마저 풀어볼 건데, 다음 중에서 3차 함수 그래프와 3차 함수 그래프 이거는 양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꿀렁 넘어가는 3차 함수일 거거든? 근데 이 꿀렁 하는 기준점이 얘는 이제 뭐 컴마가 되냐면 a, 세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응?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보다 크다고 줬냐면은 0보다 크다고 줬어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1, 4분면에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럼 이렇게 꿀렁 넘어가는 게 1, 4분면에 있는 거 몇 번이야? 4번은 근데 여기 꿀렁을 눕혀놓은 거야. 이거를 마이너스 대칭을 시킨 거라서 몇 번이 돼야겠어? 사실 정답은 1번이긴 하는데. 얘도 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a, a 세제곱. 근데 얘는 꼼수니까 요렇게 넘어가는 놈일 거거든. 여기 꿀렁 하는 점이 요게 될 거지. 근데 우리 y 값은 어때? 또 같은데 요게 부호가 정반대란 말이야. 즉 이건 음수일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바로 사실은 몇 번인가 알 수 있죠? 1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건 얘들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알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냥 대강 이런 거구나. 이건 나중에 자세한 거는 무조건 읽어서 배우시면 되고요. 11-17번 얘들아, 기함수, 우함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거야. 뭐냐면은 기함수니까 fx는 기함수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x 넣으면 뭔 짓이 일어난다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gx는 우함수래. 그럼 gx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기함수, 우함수의 특징이고. 자, 1번. 그럼 gx-fx에 기함수, 우함수를 판단하래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우함수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 gx,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요거 두 개 부호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럼 얘는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고요. 부호가 아예 정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부호가 아예 변화가 없어야 돼. 기함수, 우함수면. 근데 얘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1번은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고요. 2번 fx 곱하기 gx를 하래. 그거 기함수, 우함수인지 확인하래.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를 또 넣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얘는 우함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는 비교해봐. 정확하게 뭐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x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그럼 이건 무슨 함수다? 이거는 기함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번이 기함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이제 fx분의 gx인데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x를 넣어. f 마이너스 x분의 g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기함수니까 얘는 우함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져. 먹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요거 두 개 부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함수가 될 거다? 이것도 무슨 함수? 기함수겠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fx 전체 제곱을 확인을 하려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x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fx 제곱이 돼. 그지? 그럼 쌤이 분명히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원래 식이랑 어때? 똑같네?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이럴 때가 무슨 함수? 우함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합성을 하랬네요. 5번은 지금 우리가 바로 쓰게 gfx 이거 확인하랬거든? 여기도 또 뭘 넣어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어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는데 얘는 기하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어때? 튀어 나오겠지. 그지? 근데 g는 또 우함수니까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게? 그냥 없어지는 거야. 먹어버린 거야. 그럼 이것도 내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원래 식이랑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함수는 몇 번 몇 번? 2번, 3번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하게 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자, 이런 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기함수, 우함수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랑 이런 거를 해볼 텐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우함수, 기함수가 사실은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준 거야 지금. 근데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게 지금 기함수예요. 기함수. 여기 기함수. 그럼 얘들아 쌤이 기함수, 다항함수인데 기함수야. 특징이 뭐랬지? 무슨 창만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맞아. 홀수창만 있어야 돼. 그러면 짝수창은 애초에 있으면 안 되니까 A도 얼마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C도 얼마 돼야 되게? 0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fx는 결국에는 bx거든?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f1은 그래서 b는 3이다. 그래서 b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답은 그래서 0 더하기 3 빼기 0에서 얼마가 된다?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해야 되잖아. 우리 다항함수 기함수다. 그러면 무슨 차항만 있다? 아니면 홀수 차항만 있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2번은 얘들아 별표 쳐놓자. 요게 잘 나오거든. 이건 기함수 함수랑 말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서 요건 내신에 잘 나와요. 그 함수 개수 묻는 문제로 문제를 풀면서 봤을 수도 있는데,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고,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는데, 문제에서 F-X는 fx가, 그러니까 이제 유진이랑 예진이는 배웠으니까 눈이 트인 거야. 이걸 보고 아 f는 무슨 함수구나, 우함수구나, 이게 눈에 트이는 거지. 근데 사실 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자 얘들아, 함수를, 그럼 얘는 이 말이지. x가 부호가 반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같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요런 함수 개수 결정 짓는 거는 쌤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1이랑 0이랑 1이랑 함수값 하나씩 정해주면 돼. 요 각각 하나씩 정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일단 F-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당연히 다 갈 수 있잖아. 몇 군데? 세 군데지? 세 군데. 그럼 -1이 갔어. 1로 갔어. 자, 그럼 0은 어차피 0 넣으면 F0은 F0 나오잖아. 그럼 0도 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0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두 군데? 다 갈 수 있어. 세 군데야, 얘도. 얘도 다 갈 수 있어. 그럼 뭐 0은 뭐 -1로 갖다 치자. 근데 이제 F1은 문제가 있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은 요 정의 때문에 F-1이랑 F1은 무조건 어때야 돼? 또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이제 없는 거야. -1이 이미 가버렸거든. 그럼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그냥 1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냥 무조건 한 가지. 그럼 요거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할까 곱할까?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9개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될 건데, 잠깐만.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없으니까 그거 우리 하나만 써놓을까? 이거를, 여기 빈종이 많지?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줬다면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줬어. 문제를 쌤 수정했어. 요거를 만족하네. 즉 이거는 고쳐보면 요렇게 되니까 기함스러운 특징이야. 이건 조금 심오한 얘기긴 한데 그냥 예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는 0 넣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F0은 F0 등식이 성립했지. 근데 잘 봐. 여기는 0 넣어봐. 그러면 F0 더하기 F0 X 0 대입한 거야? 은 얼마 돼? 0 되죠? 그러면 2F0은 0이거든요. 그래서 F0은 0이래. 그럼 얘랑 차이가 뭔지 알겠어? 이렇게 주면은 F0 아무 데나 가도 돼. 근데 요 식으로 줘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F0은 어디로 가버려야 되는 거야? 0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F-1, F0, F1이 있으면 F-1은 세 가지가 맞아. 여전히 세 가지가 맞고, 근데 F0은 이제 0밖에 못 가. 한 가지밖에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되고, 그럼 이번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네가 합해서 0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만약에 -1이 1로 갔잖아.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맞아, 1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얘는 한 가지. 그래서 얘는 답이 3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다?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진이, 유진이가 뭘 주의하냐면 쟤는 원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가 특징 자체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0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놈이라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도 요거 문제 타입을 자, 요거를 좀 봐두시고, 우리 3번은 한번 해볼까? 지금?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 한번 찾아보래. 우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마이너스 x를 넣었어, 유진아? 그럼 얘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 거랑 똑같네? 그럼 이건 무슨 함수가 맞아? 우함수가 맞아. 1번 맞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유진아, 뒤에도 문제 풀어볼래? 이렇게 한번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뭣도 아니야. 그거 반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나온 거야. 얘는 D도 아니고 U도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3번은 마이너스 x 넣어보면 그치? 얘는 이제 기함수였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t가 나왔어야 돼. 그럼 얘랑 보가 어떻게 나왔어? 다르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함수인 거야. 근데 나는 무슨 함수 찾느니까? 우함수 찾는 거지. y축 대칭이니까. 그럼 3번 아니고 여기도 또 다 마이너스 x 넣어. 여기도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 이것도 x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인데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어?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4번.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x 넣어보는 거야. 근데 x 잘 때 다 마이너스 x 넣어야 돼. 알겠지?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 우함수 판별하는 게 뒤에 엄청 문제 많거든? 근데 한번 요거 우리 어차피 숙제가 많이 없어. 우리 요 정석에 있는 단원이 RPM에는 없는 단원이라서 이 정석이 약간 지금 하는 게 보너스 단원. 그러니까 너네를 배려해 준 거야. 너네 단원수종 1차, 2차 까먹었지? 이러면서 복습시켜주는 단원이라서 따로 실제로 교과 과정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쌤이 과제로 내줄게. 그러면 DM을 그럼 요거를 연습을 해오고 기함수, 우함수 따지는 거는 뭐 그닥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뭐 팁을 주자면은 얘들아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대 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대 이런 거 확인할 때 있거든?
자, 요런 거는 이제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고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야. 쌤은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냥 외웠지. 근데 쌤도 이걸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고 많이 나오니까 외워진 건데, 자, 그럼 유진이랑 예진이는 앞으로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곱했을 때 뭐 돼? 이렇게 묻잖아? 그럼 해봐, 얘들아. 기함수를 앞으로 대표를 x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우함수 대표를 어떻게 잡냐면 2차로 잡아. 그래, 진짜 해봐. 그러면 x 곱하기 x 하면 뭐 나와, 얘들아? x 제곱되지. 짝수차네? 그러니까 뭔 함수야? 우함수. 그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함수 x 곱하기 x 제곱하면 x 몇 제곱돼요? 세제곱되지. 그러면 3차니까 홀수차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안 넣어보고 기함수 대표, 우함수 대표 들고 와가지고 해보는 거지. 진짜 실제로 더해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기함수, 우함수를 따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럼 우리 뒤에 요거는 진짜 심화 내용인데 얘들아 5페이지 펴봐. 프린트 5페이지. 자, 네, 뭐 유진이랑 이진한테 주기함수랑 대칭함수란 말은 낯설진 않을 건데 그냥 삼각함수 배우니까. 첫 번째 내용이 주기함수야. 말 그대로 주기가 있다는 건데, 우리 시간도 어때? 주기가 있죠. 몇 시간마다 리셋이 돼? 24시간마다 리셋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수가 주기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실수 p만큼 더했어. 그랬는데 원래 애들이랑 원래 함수값이랑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걸 만족하면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주기 함수가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뭐 되고 있다고? 반복돼. 근데 p마다 반복돼. 그랬을 때 그 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주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주기 함수가 예진이가 아는 거는 무슨 함수? 삼각함수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들이 이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주기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 모양이 계속 뭐 돼? 꿀렁이 반복되잖아. 얼마마다 반복돼? 얘들아?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주기를 뭐라고 불러? 2파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근데 요것만 만족한다고 무조건 주기 함수는 아니고 요게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p값. 최소 p. 최소 p일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주기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주기가 p면은 x 플러스 p를 하나 fx 플러스 몇 p를 하나 주기가 2번을 하나 주기가 몇 번을 하나 3번을 하나 주기가 n번만큼 들어가도 이거는 그냥 어차피 누구랑 똑같은 거야. f x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꿀렁 하나 2번 꿀렁 하나 3번 꿀렁 하나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의 정수배는 이거는 없애면 되는 거야. 근데 꼭 n이 정수여야 돼, 얘들아. 여기서 n은 정수여야 돼요. 자, 요거를 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 특징이고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그럼 필기해 놓을까? 내가 제가 아는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그래? 너네가 제일 많이 착각한다. 그래프는 반복이 되나? 식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쟤는 좀 특이 케이스고. 이거를 좀 주기함수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쌤 뭔 말인지 얘기를 해. 이걸 16번을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2분의 2021의
값을 구하랬어요. 그럼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0 이상 2 이하에서는 그래프가 fx는 x-2 전체 제곱이에요. 자,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x랑 같다고?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준 거라고? 무슨 함수라고 준 거야? 무슨 함수? 우함수라고 준 거야, 우함수. fx는 우함수야 하면서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fx 플러스 4가 fx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4씩 반복된다는 소리야. 4만큼 갔을 때 되돌아온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요거는 보고 예진이, 유진이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 주기가 얼마나? 주기가 4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0에서 2까지 줬으니까 0에서 2까지 그래프 그려야겠지. 그럼 얘는 2,0이 꼭지점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쪽은 안 그리면 돼. 이쪽은 못 그리는 거야. 0에서 2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생겼어.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함수를 했어? 나에서? 우함수를 쓰니까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인 거야? y축 대칭일 거라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요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되니? 4가 되지. 근데 아까 주기가 얼마랬어? 4라고 했잖아.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맞아, 반복이 될 거라는 소리야. 6 해서 요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 이쪽도 10 해서 요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이 계속 반복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지.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얘들아 요 식이 요거지. x-2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얘랑 요 부분의 그래프는 어때? 똑같잖아. 이 말이야. 그래프는 반복이 돼. 똑같지만 식도 반복돼? 그건 아니란 소리야. 그거를 주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너네 요거 2분의 2021이면 근사값이 얼마야? 뭐 1000을 넘잖아. 지금 1000을 조금 넘어가네. 그럼 이거 1000까지 그려야 돼? 그게 아니고 얘가 이제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은 오직 내가 언제만 쓸 수 있다? 0에서 2, 4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즉 식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그걸 주의를 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 2021이 지금 1010하고 우리가 뭐 분의 1이 남아있어? 2분의 1이 남아있잖아. 1010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2, 8, 21, 5, 20, 8.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나? 지금? 2가 남거든? 그러면 4가 252번이 들어가고 2가 남아있으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요 4가 엄청 252번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얘는 그냥 계속 제자리로 온 거기 때문에 252번만큼 자, 그럼 난 요거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 F 2분의 5랑 똑같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아직 좀 아쉬워. 뭐가 아쉬워? 2분의 5는 여기 범위에 있지?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를 한 번 더 빼봐. 4를 한 번 더 빼면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지? 그럼 4를 더하거나 빼도 계속 제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쉬울게. 헷갈린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지? 근데 또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는 요거문을 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얘들아 무슨 함수였어 아까? 무함수였거든요? 그럼 누구랑 함수값이 똑같을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함수값은? 그냥 2분의 3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란 소리야.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F 2분의 3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때 얘들아? 요 범위 안에 들어왔지? 그럼 이제 이 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을 제곱을 한 거니까 답이 얼마 나온다?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게 주기함수 문제가 된다. 다음은 몇 번? 2번.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프는 똑같은 게 맞지만 식은 이 식이 아니다. 근데 너네가 가끔 그냥 도식을 그대로 써먹거나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런 실수를 자주 하니까 쌤이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함수 문제의 특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얘들아, 그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들이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서 기함수, 우함수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거든. 그러면은 기함수, 우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 우함수는 우리가 약간 선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라는 거 뭐야? 그냥 진짜 선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지. 데칼코마니로. 자, 얘는 선대칭 대표야. 그러니까 선대칭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어떤 선? Y 축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보는 거고, 기함수는 뭐냐면은 점대칭 대표야. 원점이라는 특수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보는 거야. 근데 수능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다, 까다롭게 만든다. 나중에 그 이제 예지랑 유진이는 미적분 2지. 미적분 2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을 시에는 요런 선대칭, 점대칭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거든. 그럼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요 특수한 경우를 말고 대표 애들 말고 특수한 경우 말고,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거야, 특수 케이스를 일단 한번 경험을 시킨 거야, 예지랑 유진이한테.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뭐를 하고 싶냐면은 특수한 거를 갖고 뭐를 하고 싶다? 일반화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냥 선대칭이거나 그냥 아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무슨 특징을 갖지? 요거를 관찰할 건데 얘들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선대칭은 쉬워. 자, 요렇게 해서 이제는 Y축이 아니고 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얘들아,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면은 요렇게 떨어진 거리가 당연히 대칭이 또 같겠지. 그럼 쌤이 요 거리를 X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요거는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A 빼기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A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더하기 X가 되겠지. 근데 요 놈들도 어때? 함수값이 어떨까? 또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f a-x랑 f a 더하기 x는 같을 수밖에 없어 하고, 이게 선대칭을 뜻하는 식이네. a가 추가된 거 알겠어? 우함수식에서 이게 지금 선대칭을 의미하는 식이 되는데, 요렇게만 보고 또 알아보기 쉬운데 또 골 때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f2a-x가 fx랑 똑같아. 요것도 같은 의미의 식인데 얘들아, 이거 뭐 한 거냐면 이거 는티로 치환한 거야. 이거 는티로 치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두 식의 공통점은 뭐냐? 예진, 유진이가 뭘 기억을 해두면 좋으냐? 얘들아, 이게 특징이야. 얘네 합을 봐, 합이 몇 A야? 2A지. 요 놈도 합이 얼마야? 요것도 합이 어쨌든 몇 A야? 2A잖아. 가로 안에 합이 어떤 수로 일정해. 그거는 대칭이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 아까 나왔던 거. fx 더하기 4는 fx다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주기가? 이건 무슨 뜻이야? 주기가? 4예요. 이 뜻인데,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거 두 개를 좀 헷갈려 하더라. 저렇게 주면 안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 이렇게 줘버리면은 주기 함수라는 식이라고 생각 안 나는데, 언뜻 보면 이거를 또 이렇게 바꿔서 줘버리는 셈이.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럼 이거랑 이걸 너네가 되게 헷갈려 하더라는 거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들아 요 괄호 안을 합해봐. 그럼 얘는 합했을 때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근데 얘는 합하면 뭐 돼? EX 플러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얘는 합이 4니까 상수가 나왔잖아. 뭔가 고정된 게 있잖아. 그거는 의미가 앞으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합이 4다 라는 거는 얘들아 4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고 이것도 합이 4죠. 합이 앞으로 4라는 거는 얘네가 x는 2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진, 유진이가 앞으로 뭔가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하면 그건 무슨 성이랑 관련있다? 대칭성. 그치,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 합이 일정해? 그건 대칭성이. 얘는 그럼 뭐의 합이 일정한 거야? x끼리 합이 일정하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럼 y값이 일정하면? y값의 합이 일정하면? 걔는 y는 어쩌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해를 하고,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원점 대칭은 금방 따라오거든? 응? 아니, 점대칭은? 자, 그럼 점대칭도 기하처럼 똑같이 생겼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점이 아니고 A,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일반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없으니까 적어도, 점대칭도 있네. 밑에 있네, 점대칭. 자, 그래서 얘도 그럼 무슨 특징이 있냐? 요렇게 해서 요게 대칭일 텐데, 그럼 이것도 A 기준으로 요렇게 떨어진 거리가 어떨까? 또 같겠지, 요게 대칭이니까. 요게 또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요거를 X라고 하면 얘도 거리를 요것도 X가 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A 빼기 X가 될 거고, 요 놈은 A 플러스 X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또 함수값을 관찰을 해보자고. 그럼 요 놈은 함수값이 F A 빼기 X가 될 거고, 요 놈은 함수값이 F A 더하기 X가 될 텐데, 여기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B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떻게 써? 또 같지 않겠어? 그러면 B가 정확하게 요거 두 개의 중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F A 더하기 X랑 F A 마이너스 X랑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뭐 된다? B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고 이렇게 2B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요 식은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봐봐. 어떻게 눈치를 깠느냐? 요렇게 X끼리 합 얼마야? X 좌표 합이 몇 A고? 2A고 그러면 F니까 요건 뭐야? 함수값의 합이지. Y의 합이 또 몇 B인 거야? 2B인 거지. X 합도 일정하고 Y 합도 일정해. 그래서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에 대해서도 대칭이니까 얘는 둘 다 대칭되려면 무슨 대칭? 점대칭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도 조심해야 해야 되는 게 얘들아 합이 2A니까 2A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고 그거의 평균이 뭐? A. 이것도 합이 2B니까 2B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고 뭐?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X합도 똑같고 Y합도 똑같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대칭식이다? 대칭식이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 건데 진식을 좀 이거는 근데 쌤이 진짜 책에는 없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래프 보고 하는 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8번 한번 풀어볼까? 17번은 이지윤이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8번 한번 풀어볼게. 두 함수가 다음 성질을 먼저 시키고 일부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구하고 싶은 게 fg 마이너스 37
값인데 자 그럼 얘들아 그래프 봐봐.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냥 뭐 별거 없이 생겼지. 옹졸하게 생겼지. 이거는 그냥 예지 이제 뭐라는 거냐면 F 3분의 1이랑 G 3분의 1을 줬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F 3분의 1은 3분의 2고 그 다음 G 3분의 1은 3분의 1이다. 요 정도만 해석하면 돼. 요 그래프에서는. 자, 요렇게 해놓고 1번 F랑 G는 주기가 2래. 둘 다 주기함수래. 주기가 2인 함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fx는 마이너스 x 나왔더니 없네요. 그럼 fx는 무슨 함수야 얘들아? f는 무함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 무슨 함수다? 기함수라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기함수, 우함수랑 주기함수 특징을 갖고 얘를 써먹으라는 거야 얘들아. 요거밖에 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우리 g가 무슨 함수라고? g가 기함수거든요. 그럼 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뽑아냈어 쌤. 기함수 특징 가지고. 자 근데 얘들아 3분의 7은 너무 크다 그지? 나는 3분의 1인데 근데 3분의 7에 3분의 6 즉 2를 빼면 정확하게 얼마가 돼? 왜 2를 빼도 돼? 주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G 3분의 1은 똑같은 거야. 그럼 G 3분의 1은 줬어요.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준 거지. 근데 F는 또 무슨 함수야 되나? 우함수거든? 그 우함수 특징이 뭐라고?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도 돼. 가로 안에서. 근데 F 3분의 1은 그래서 얼마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주기랑 기함수 특징을 가지고 계속 내가 아는 값으로 가라는 거야. 3분의 1로 가봐. 어떻게 갈래? 뭔 성질 쓸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쌤이 19번 풀어보게. 19번에 아까 쌤이 사실 한 얘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고 fx는 0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실근을 갖는데 이 실근의 합을 묻지. 아니 쌤 지금 식도 안 주고 뭐 해가 뭔지는 안 주고 어떻게 합을 구해요? 이거는 쌤 아까 뭐라 했어? 합은 무슨 성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지금 대칭성 뭐라는 거야. 봐봐. 요것도 봐봐. 얘네가 합해보면 얼마나 나와요? 합하면 얼마나 나오니? 가로 안에 4대지. x 합이 4대지. 그럼 이거 보고 이거는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4 아니고 2 그치?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준 거야 지금. x는 2에 대해서 대칭. 그럼 잘 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x는 2가 있는데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못 그려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알아. 그지? 근데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토탈 몇 개래? 5개랬거든? 그럼 잘 말해 얘들아.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근데 5개라는 건 그 무슨 뜻일까? 5개라는 건 어디에 있다는 소리가? 근이 하나가 얼마나 소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른쪽에도 있으면 왼쪽에도 있다? 그럼 나랑 무조건 짝꿍이 있다? 짝이 있으니까 짝수개다? 근데 얘는 홀수야. 그러면 하나는 어디 있다는 소리야 얘들아? 하나는 여기 있다는 소리지.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여기 있으면 하나 여기 갈 거고 하나 여기 있으면 하나 여기로 가. 요런 구조로 생긴 함수라는 거죠. 자, 뭐 대충 뭐 셀을 그리면서 그냥 대충 그릴게 얘들아.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던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걸 또 합을 구하려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 두 개 평균이 2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더해서 4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도 평균이 2거든요. 얘네 두 개 합해도 얼마야? 4. 그럼 이렇게 합해서 4, 이렇게 두 개 합해서 4, 그리고 여긴 얼마? 2. 그래서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해서 10이라고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합은. 해는 뭔지도 못 구해도. 이해해서? 그래서 얘들아, 대칭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합을 무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쌤이 사실은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보여줬는데 이것도 일반화할 수 있거든? 자, 이것도 우리, 이거 볼펜을 써놓을까? 우리 대칭축을 대칭축을 갖고 있는 놈의 근의 합을 뭐라고 하면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칭축 곱하기 근의 개수를 때리시면 돼. 그럼 이게 근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어.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쌤이 일부러 두 개씩 유진이랑 예진이한테 이렇게 이해를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2가 평균인 거거든, 얘들아. 쌤이 뭐래서 평균이라는 의미가. 2가 평균이라는 거는 2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2가 5개 있어 해서 바로 얼마? 10이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대칭축은 너무나도 근의 합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를 정리를 해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알겠죠? 잘 봐주시고 나머지 주기랑 이런 거는 금방 계속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들아 우리 뭐 24번 쌤 한번 풀어볼까? 24번? 되게 많네. 나머지는 같이 써. 자, 24번을 쌤 한번 풀어볼게. 나머지 뒤에 25, 26번은 비슷한 문제네. 자, 함수 fx는 문제는 18. 얘들아, 요렇게 줬대. 그럼 이거는 합이 일정하지 않지? 그럼 4개마다 반복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주기가 얼마다? 그거는 이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얘 주기가 뭐라는 뜻이야? 4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개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fx 10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은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 x랑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자, 이때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요거, 이때는 이거야. 여기 10을 줬거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이거를 지금 봐봐. 이것도 봐봐. 이거 보세요. 한 얘기인데 했다. 우리 수학함수 얘기할 때 쌤이 하고 할 때 실근 개수는 절대로 뭔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y는 fx랑 y는 n분의 1xy의 교점 개수를 보는 거랬잖아. 그지? 그럼 얘도 실근 개수가 11개라고 줬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11개. 그치, 11개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이걸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2 넣으면은 0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 이제 밑에 거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1이거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또 1이고요. 2 넣으면 0 됩니다. 그럼 얘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러면 요게 총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길이가 얼마야? 4지. 주기가 근데 얼마라고? 4. 그럼 이거는 한 주기를 준 거야, 지금. 예진이랑 예진이한테 한 주기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계속 뭐 할 수 있겠어? 계속 그림을 반복해서 그릴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잘 봐, 얘들아. 더 좀 이렇게 펼쳐볼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아,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무슨 함수야?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뭐고요? 원점 대칭.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이런 대칭성을 왜 보냐면 솔직히 편리하려고 보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당연히 얘도 홀수차항만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기하분위가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지. 그럼 일단 둘 다 원점에서 지금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실근위수가 11개를 써.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지 지금. 근데 이게 대칭이라며. 원점 둘 다 대칭이라며.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양쪽을 다 볼 필요 없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11개에서 한 개 빠졌어?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지? 이 10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이쪽에 몇 개 있을 것이고 5개 있으면 저쪽에 몇 개 있을까? 5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미련하게 굳이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이쪽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쪽에서 몇 개 만들면 5개 만들면 저쪽은 자동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이거도 봤거든. 아, 대칭성이 대체 왜 중요하지? 그 왜 봐야 되지? 이러려고 보는 거지.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한쪽만 봐도 된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5개 되도록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도 예진이 유진이가 애매하게 긋지 말고 요런 거 특이한 점 이렇게 그어봐. 그러면 쌤이 요렇게 그었어. 그럼 교점 몇 개 돼? 얘들아? 교점이 그치 2개 생기네. 2개. 요때는 2개. 요때는 보세요. 요렇게 생기면. 근데 n이 지금 양수지. 양수 입장으로 사야 되네. 그럼 밑에 있는 건 필요가 없네. 그럼 이제 요점 지나지 볼까?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요렇게 그어봐. 그럼 요거 교점 몇 개 생겨? 1개, 2개, 3개? 4개 생겨. 그치. 그럼 얘들아 2개랑 4개 사이에서 몇 개 돼? 3개인 거 보여? 그럼 우리는 4개 다음에 요 다음 꼭지점 보면 몇 개 되겠어? 그치, 다음 꼭지점 보면 6개 될 거거든? 이렇게 하면 이제 6개 되거든? 그럼 우리가 찾는 거 몇 개야? 5개였잖아. 그럼 5개는 누구랑 누구 사이 있겠어? 4개랑? 그치, 6개 다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4개 지날 때 n값 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보자. 요거 1이면 여기 주기니까 요건 얼마 되겠어? 주기가 4니까. 오, 요건 얼마 되겠어? 9, 요건 얼마 되겠어? 13. 그렇지. 그럼 얘들아, 4개일 때는 9만큼 증가하는 동안 요만큼이 높이가 1이죠. 그럼 요때는 9분의 얼마고? 1이고, 기울기가. 요때는 13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13분의 얼마 되는 거야? 13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는 1차 함수의 기울기 n분의 1은 9분의 1이랑 13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 다 뒤집었을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다 부호가 같을 때만 그래.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정수는 우리 자연수는 누구 있어? 10, 11, 얼마? 12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봐봐 얘들아. 누가 센터이지 이거? 11에 대해서 센터지. 그럼 11이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얼마? 3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뾰족뾰족뾰족하게 나와서 그렇지 유진, 예진이가 아마 요걸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건 풀이를 좀 봐두면 좋겠다. 그럼 25번, 26번 뭐 연습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쌤이 왜 요런 특이한 거 보라는 거 알겠지? 항상 요런 특이한 점 지나는 게 답의 경계가 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런 선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으면 몇 개에서 확인하는 거 알 수 있어.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몇 개? 5개 되는 건 알지만 이거 그려서는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치? 5개 오고 싶으면 4개, 6개일 때 봐야 돼. 특이하게 봐줘야 된다 이 소리. 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쌤이 숙제로 낼게. 요거 어려운 거는 쌤이 다 풀어준 것 같고 요거는 한번 예진이 문제가 기하고 수학 찾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보자. 무슨 문제? 무슨 문제에서? 얘들아 쌤이 일단 뭐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11-3번 볼까? 11-3번 11-3번 원래 칠판이 이게 아니면 필기를 더 이쁘게 해줄 수 있는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수직선 위에 세 점이 있대. A, B, C 수직선이니까 수직선 그려놓고 A, 그 다음에 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었고 문제에서 이 수직선 위에 점 P를 잡아 PA 더하기 P 더하기 PC가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를 구하랬거든. 그럼 얘들아 이게 뭐 A, B, C인데 차라리 뭐고 P는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그냥 모르니까 뭐라고도 X라고 두는 거지. 자, X라고 두시고 문제에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를 언제 이제 최소가 되냐 이걸 물었거든. 그럼 잘 봐. 거리가 맞잖아 얘들아. 그럼 쌤이 뭐 하랬어 항상? 거리 나오면 맞아.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PA는 X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이건데 누가 다시 큰지 모르니까 뭘 씌워놔야 돼? 절대값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PB는 그러면 X 빼기 2에다가 절대값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쌤 이거를 얘네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5 해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세 개짜리를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은 잘 봐야 되나? 그럼 똑같아 세 개짜리도 는영 되는 걸 구하세요. 그러면 는영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x는 2 그 다음 x는 얼마 돼? x는 5 여기 이제 세 개가 공개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쪽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뭐나 음수 싹 다 음수 나오거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지? 근데 이쪽은 반대로 어떻게 돼? 다양수 아니야? 다양수니까 이쪽은 쟤랑 정확히 부호가 안 될 거야. 이쪽은 3x 플러스 뭐가 들어갈 거다? 6이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구간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지. 그러면은
얘는 양수인데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되겠어? 수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 x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네? 8 된다, 그지? 그럼 이쪽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니까 얘만 음수고 나머지는 뭐냐?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또 두 개는 양수인데 얘만 음수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은 식이 x 플러스 600이니까 4가 나와. 그지? 자, 그럼 이거 보고 지금 그래프 그리면 돼. 얘들아, 근데 둘 다 마이너스 1 나오면 얼마 나오니? 둘 다 마이너스 1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 9, 둘 다 9 나와야 돼. 둘 다 같은 값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9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조금 더 어떻게 그려주면 돼? 조금 더 덜 가파르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니까 좀 더 누워있게 그려야 돼. 자, 여기 둘 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6, 그치? 여기서 6이야.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여기 둘 다 5 대입해봐. 얼마 나와? 5 대입하면? 5 대입하면? 아이, 뭔가 식이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인데 부호 봤는데. 자, 5 대입하면 둘 다 얼마나? 9 나오지. 그치? 9니까 얘는 둘 다 극한 차이구나. 하고 얘도 또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팔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주면 돼. 그럼 얘들아,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어디서 최소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에서 최소화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절대값 있는데 이렇게 홀수게 있잖아. 그럼 얘들아, 항상 요 센터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아요. 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어, 얘들아?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좀만 힘내면 돼. 자, 아까 그리고 예진, 유진이가 좀 질문한 거 쌤 비슷한 거 풀어주면 쌤 11-5번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11-5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거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의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이것도 얘들아 4점에서 만나라는 거는 그래프 교점 몇 개 만들라는 거야? 4개 만들라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얘 그래프부터 그릴 건데 이거는 일단은 전체 절대값을 먼저 큰 틀로 봐. 그럼 요 안에 거 그리면 되거든? 그럼 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꼭지점이 3,-2인 v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랬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요. 하나, 둘, 셋. 자, 3,-1 꼭지점을 하고 이게 얘들아 만약에 벗기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짜리 되지. 기울기 1짜리. 그럼 얘는 내가 두 칸 오른쪽 가면 두 칸 올라가야 된다 그러거든? 요렇게 하나, 그지? 이쪽은 얘랑 대칭일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겠죠? 두 칸씩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근데 뭐를 해놨어 지금? 전체 절대값을 해놨으니까 밑에 있는 걸 또 위로 뭐 한다? 접어 올려야 돼. 그렇지? 올려야 돼. 얘는 여기 1일 거고 여기는 3,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생겨. 자, 됐어. 요게 우리 이제 조그래프야.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관찰해야 되냐면 얘를 관찰을 해야겠는데 그럼 선생님 얘는 고정된 거 없어요? 고정된 거 없는 게 아니고 얘들아 요런 거를 뭘로 묶어내주는 게 좋아? 좋은 거는 보면은 M으로 묶어내주는 게 좋아요. 그럼 M
고정된 거 보여? 항상 뭐 컴마 뭐 지납니까? 1, 0.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0 찍어 문제 풀어야 돼. 오케이 얘들아. 그럼 이것도 직선이거든? 자, 선생님 뭐 하랬어? 평행할 때랑 뭐 할 때 뭐랬어? 특별한 점, 특이점 지날 때. 그럼 여기서 특이한 점 뭐 같아? 뭐 같아 보이지? 그럼 요거 하나 끄고. 그 다음 또 요것들도 뭐긴 해 얘들아. 요것들도 특이점이거든? 요거 두 개도 같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또 쌤이 뭐 할 때 그랬지? 직선이 있으면 평행할 때도 끄어보는 게 좋긴 해. 요렇게 평행하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평행하는 방향. 그럼 우리 선이 지금 총 몇 개 생겨야 되나? 하나, 둘, 셋, 네 개거다, 그지? 그럼 이 네 개 어디 사이에선가 몇 개에서 만날 것이다? 네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럼 그 사이를 살펴보면 돼. 자, 그럼 우리 요 밑에는 아예 사실은 이런 거는 예지 이제 헷갈리게 그래프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나아. 그럼 요 밑에는 요렇게 생기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몇 개에서 만나냐면 요렇게 하면 하나, 둘 해서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난다, 그지? 그럼 우리 요 선에 있는 몇 개에서 만나? 얘들아? 우리 이렇게 언젠가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세 개에서 만나는 거거든? 근데 요 두 개, 세 개 사이 봐봐. 두 개, 세 개 사이 내려. 이렇게 그으면은 교점이 몇 개가 돼요? 정확하게.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네 개. 요때 딱 네 개 되네. 그 다음에 세 개 됐다가 요거보다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 개, 저쪽 위에서 두 개. 그지?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만 만나. 이쪽은 평행하니까 안 만나겠죠? 한 개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예 어떻게 되겠어? 빵이 되겠어. 안 만나. 이렇게 빵이. 그지? 그럼 우리가 내가 찾는 거는 정확하게 요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 사이가 되겠네. 그지? 응?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0이고요. 요거는 내가 3,2랑 마이너스 1,0이랑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4칸 가는 동안 2칸 늘어났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는 0보다는 큰데 2분의 1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4개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가 이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부등호 생각 안 하고 예진, 유진이가 이 알파랑 베타 즉 경계값만 찾아내면은 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구조가 수능인 거지. 그래서 수능 1등급 받는 언니 오빠들 중에서는 뭔가 문제를 감각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0% 뭔가 논리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이때가 답이겠거니. 그러니까 이때가 답이랑 이때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그려지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킬러에 대해서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진, 유진이도 조금이라도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가 좀 유연할 때 있잖아. 아직은 머리가 내가 몰랑몰랑할 때잖아. 그럴 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거지. 그런 구조. 4분 남았는데 하나만 아까 그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볼까? 그 유진이랑 예진이 11-11번 봐봐. 우리 225쪽에 정석 225쪽에 11-11번 봐봐. 그 끝에 식 보여? 얘들아? F4-X는 Fx? 이제 그게 뜻이 뭔지 알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고시 뜻하는 게 뭐야? X는 그치?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줘버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을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오케이. 11-14번만 풀고 마치자 얘들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8-14번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fx가 지금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2고 g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서 g 합성 f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그럼 잘 봐. 이제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지. 그럼 너네 막 저기 절대값 있고 뭐 이거 2차야. 이거 합성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지. 쌤도 하기 싫어. 안 하면 돼. 자,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요렇게 합성함수 구조인데 문제에서 최대랑 최소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쌤이 얘기했어. 합성함수 구조인데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쌤 뭐 하라고 했다? 치환하셔야 돼. 이거는 합성을 진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치환해서 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t로 치환을 해. 그럼 나는 이거는 뭐가 돼? 얘들아? gt가 되거든? 그럼 이거 몇 차식이 돼? 그럼 2차 함수 보면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 문제가 생겼냐면 나는 이건 이제 t에 대한 함수인데 범위가 누구 거야 아직? x 거잖아. 그럼 그거를 뭐 걸로만 바꿔주면 되겠더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우린 그냥 2차 함수 그래프로 해결이 나는 거야. 그 t 범위를 구할 때 쓰는 게 누구다? fx인 거지. 왜? 쌤이 t는 fx라고 했기 때문에 t 값이 결국 fx, 함수 f의 함수 값이거든요. 그럼 쌤이 이제 fx 그래프 관찰하러 갈 거야.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들아? 꼭지점이 2차 함수 표준형 그대로 읽으면 돼. 몇 컴마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컴마 2 맞아.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게 1 컴마 2요. 발생.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보래? 2까지 보냈잖아. 그럼 얘들아, 이런 것도 항상 뭐 조심하냐면 이것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축에 누가 가깝고 뭔지를 봐야 돼. 2가 뭐해? 2가 가깝고 마이너스 2가 어때? 멀어. 그지? 요 정도만 표시를 하시면 돼. 정확한 몇 칸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럼 나는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 얘들아? 요 풀이 뭔가 익숙하지 않아? 안 익숙해. 이게 왜 익숙해야 되냐면은 너네 공수 1 보면은 공수 1 보면은 이렇게 주고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 있었어. 기억나? 그때도 너네 이거 뭐 했게? 이거 뭐해서 그렇게? 치환했거든? 근데 이때도 2차원 그래프 그려. 2차원 그래프 그려서 t 범위 구해. 그래서 또 이 2차 함수를 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방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때는 합성함수라는 내용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걸 합성함수라고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사실은 요 2차 함수랑 요 2차 함수가 합성된 구조였던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얘들아. 본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만 빨리 마무리 짓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얘들아 뭐가 돼? 대가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저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최대값은 얼마 돼? 5 된다 그지? 그리고 요때가 뭐가 돼? 최소고 최소값은 또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그냥 요 2차 함수를 2랑 5 사이에서 보면 되는 거야 이제. 2랑 5 사이에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저 한 거 일단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근각 계산하겠으면? 마이너스 2. 그럼 대칭축은 얼마라고? 그치 마이너스 1. 그럼 나는 2랑 5 사이에서 보래 그래. 그럼 2랑 5는 여기 있었겠네. 그지? 그러면은 나는 요 사이에서 봐야 돼. 그래서 2일 때가 뭐가 될 거고? 소가 될 거고 t가 5일 때가 뭐가 되겠어? 대가 되겠지. 그래서 간만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합성함수 최대 최소는 지원해야 된다. 이게 진짜 합성함수 또 그래프 배웠다고 또 까불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